모든 관리자가 기본적인 관리자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승진 점수를 모아오신 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중에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선택 가산점 항목 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제안의 기준입니다. 1번,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본인의 인생을 투자하신 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2번, 가산점 항목은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관련된 역량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3번, 농어촌이 힘든 것처럼 도시의 과밀학급도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책 제안의 기본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교사가 10년 이상 전담 교사만 하다가 점수가 다 차서 교감으로 승진하여 도시에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담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특히나 생활지도 영역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농어촌 및 벽지로 가고 싶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농어촌이나 벽지로 가기 위해서 전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벽지나 농어촌에 가냐라는 질문은 현재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시의 과밀학급을 경험하시고 수업 및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피해서 시골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벽지 및 농어촌 점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농어촌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시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농어촌과 도시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즉,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농어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농어촌은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촌과 도시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승진 가산점을 개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승진 점수가 관리자의 역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교사들이 투표해서 교장을 선출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핵심 문제는 교장 후보의 자질 검증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또한 승진 점수를 열심히 모으신 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승진 가산점 점수가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인 분들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승진 가산점이 관리자의 역량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의 역량과 관련된 가산점 항목을 중심으로 개정해야 되고요. 승진 시스템을 보완해서 역량을 갖춘 관리자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또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사들의 투표로 교장을 선출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후보의 자질 검증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일정한 기준을 갖춘 교사를 교장 후보로 한다고 한다면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택 가산점과 관련된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을 보면 선택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 작성권자가, 즉 도교육감이죠,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 가산점의 총 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 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1번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번 읍, 면, 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 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번 그 밖에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 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 가산점은 명부 작성권자인 도교육감이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에게 필요한 역량을 찾기 위해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임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를 보면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 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어떤 학교를 보면 행정실장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법을 통해 제시된 교직원의 임무를 보았을 때 교장과 교감에게 필요한 역량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무 수행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교육 능력입니다. 교무 수행 능력은 학교의 행정 업무 처리를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학생 교육 능력은 수업과 생활지도, 그리고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등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시도교육청의 선택 가산점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요, 도서벽지, 농어촌 항목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맞춘 선택 가산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등은 담임교사 경력이 있는데 초등은 담임교사 경력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선택 가산점을 보면요, 도서벽지와 농어촌을 합산했고요. 보직교사와 전문직 경력을 합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초과 경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도 담임교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승진 관련 선택 가산점 항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전라북도 승진 관련 선택 가산점 항목입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수 항목이 신설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점수 최대 상한점 3점을 2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최대 상한점 3점을 준비하신 분들의 점수는 100%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처럼 보직교사 경력과 전문직 경력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먼저 벽지 및 농어촌과 상응하는 과밀학급 담임 경력 점수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점 넣었고요. 실질적인 업무 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전제 조건이자 관리자의 교무 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업무 전담팀 경력을 1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교육 능력, 즉 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및 학생 상담 능력을 반영한 담임교사 경력 1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9점으로 최대 10점 미만의 점수를 선택 가산점으로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지 및 농어촌 점수의 합산 점수 3점을 축소해서 새로 만든 추가 가산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밀학급 담임 경력은 현재 농어촌에 근무하는 것의 어려움과 과밀학급 담임의 어려움이 비슷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벽지 및 농어촌 점수와 대응하는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전담팀 경력인데요. 실질적인 업무 전담팀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도 교무 업무 처리 능력이 관리자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담임교사 경력인데요.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관리자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정되는 선택 가산점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른 기대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 점수를 모두 채우신 선생님은 어차피 승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승진 점수가 약간 부족해서 더 이상 추가할 점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셔서 포기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추가 가능한 점수 신설로 인해서 승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도시로 와서 과밀학급 담임과 담임교사 점수를 얻으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승진 점수 때문에 농어촌에 가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기존보다 농어촌에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네 번째, 농어촌 점수를 받고 싶어서 시골에 가시고 싶으신 선생님 계시는데요. 농어촌에 상주하셨던 분들이 과밀학급 점수를 받고자 도시로 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농어촌 희요가 쉽게 나서 더 쉽게 농어촌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 생각이 없으신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차피 승진을 안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선택 가산점 항목이 개정이 된다면 승진 점수가 약간 부족한데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추가 가능한 점수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어촌에 가신 선생님이나 농어촌에 가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가산점 항목을 개정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인 관리자의 의무에 적합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서 유니콘 관리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관리자가 관리자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벽지 및 농어촌과 같이 도시의 과밀학급 담임교사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다. 업무 전담팀 유인 요소를 제공해서 실제적인 업무 전담팀이 운영돼서 학교 교육 정상화에 좀 더 가까이, 즉 담임 선생님들이 업무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의 경험을 통해 담임교사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진짜 학교 교육 정상화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관리자가 기본적인 관리자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승진 점수를 모아오신 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택 가산점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았는데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반영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